네, 소주 마시며 삿바 싸움을 했다는데 누가 소주를 마시면서 삿바 싸움을 했을까요? 다수당이 국회 운영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 의장과 또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이 다수결 원칙을 정하고 있는 그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다. 국회법 절차를 지켜서 하자고 민주당이 꾸준히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 주장대로 할 테니까 그냥 따라오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야당의 존립 근거를 없애는 말입니다. 저희들도 국회법 날짜를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은 그것이 민주당의 일방적 요구를 그냥 듣고 따라오라는 것이라면 저희들은 응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공직 법회 왔는데 꼭 네, 주 대표님하고 같이 만나셨는데 뭐 따로 얘기하시나요? 내일 기자간담회 할 거예요. 네, 소주 마시며 삿바 싸움을 한 두 사람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입니다. 두 사람이 3일 연속 회동을 하면서 원 구성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진 못한 것 같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네. 근데 네. 이 윤호중 사무총장이 얘기한 네. 상임위 민주당이 다 갖고 오겠다. 네. 이 발언 진짜 속내인가요? 아니면 협상용이죠. 협상용인가요? 협상용이죠. 협상용이죠. 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발언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한 여적, 야적, 네. 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은 과거에 자기들이 한 말에 지금 발목이 잡히고 있고 야당은 본인들이 과거에 한 말에 또 발목이 잡히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왜냐하면 네. 주호영 의원이 그 원내수석 여당 일대 원내수석 시절에 과반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임위원장 다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지금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예. 여당 입장에서는 아이 당신이 옛날에 한 말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네. 거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야당 시절에 당신들이 이게 견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법사위 가져간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서로의 말을 가지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형국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 2012년에는 보수 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그때도 원구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갈등이 있었는데 당시에 뭐 우윤근 전 의원이라든가 지금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든가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했었던 거 아닙니까? 전 평론가님. 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에 결과적으로 이제 여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도 결국 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봤을 때는 뭐 과정이야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대충 가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제 소주 회동을 했다고 하니까 네. 저는 뭐 그냥 잘 되지 않을까. 네, 소주 먹고 뭐 이렇게 얼굴 붉히지는 않을 거 아닌가. 그 이런 소주 생각이 마시는 들고. 자리에서는 분위기가 좋았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예, 듭니다만 예, 예, 다시 예. 협상장에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 그런 예. 물론 그렇죠. 지금 이제 기사함을 이제 치열하게 이제 벌이는 상황이고 네. 기사함만 벌이는 거와 소주를 먹어가면서 기사함을 벌이는 거는 좀 차원이 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원내대표가 나름의 이제 케미도 좀 맞는 편이고 해서 정치를 조금 이렇게 하면서 뭔가 협상을 하는 그러니까 극한대 해결을 추구하는 그런 식의 정치를 하지는 않겠다는 나름대로 이제 그런 행보를 보이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말싸움을 통해서 이제 자기들 그거를 극대화시키는 거고 협상을 통해서 어떤 정치를 해가는 쪽으로 네.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상일 평론가가 이제 협상용으로 아마 전 상임위를 독식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말씀을 했는데 저도 중진 의원들 몇 분 만나보니까 협상과는 별도로 이미 나는 어느 상임위원장을 좀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튼 관심이 가는 거는 이겁니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야 되느냐 여당이 가져가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갖는 권한이 국회에서 그렇게 크기 때문일 것 같은데 그래서 김민우 변호사님 법사위원장은 어떤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요 정당이 포기하지 못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법사위가 법안 체계와 작구 심사 권한이라는 그냥 봤을 때는 형식적 심사만 하는 네.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법안 처리율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법안 처리율이 저번 국회에서도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니까 예.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고 뭐 역대 최악의 국회란 말까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법안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이 사실상 본회의에 상정을 하느냐 마느냐를 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 법안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네. 국회법을 개정하자 지금 이런 제안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보장해 줬었던 건 국회의장을 다수당이 갖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견제의 일환으로 법사위원장을 소수정당에 줬던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법사위가 그동안 당대당 법안, 이렇게 좀 약간 갈등이 있는 법안에 있어서는 견제 역할을 했는데요. 네. 법사위에서 처리 법안 숫자가 줄어들고 뭐 이런 것들은 당대당 갈등이 있는 법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 의원들이 자기의 민원을 위해서 잡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전체위에 상정이 될 때 이거를 소위로 넘기지 않고 처리를 해줘도 되는 것들을 네. 본인이 그 부처에 민원이 있거나 처리할 일이 있으면 잡아서 소위로 일부러 넘겨요. 그래서 지연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처리 법안 수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힘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개인의 의원들이 그 법안을 잡고 자기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권한을 좀 축소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당의 어떤 갈등이 있는 법안만 가지고 그러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큰 문제는 없겠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국회의장을 여당이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이 정도의 견제 권한은 야당이 갖는 것이 네.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 법사위와 관련해서는 그럼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어느 정도 부여해야 하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럼 국회에서 관련해서 논의가 없었던 건가요? 왜 유독 이번에 이렇게 두드러지는 많이 논의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민주당이 전통 13대 이후부터 야당에게 배려했던 법사위원장을 자신들이 가져오겠다고 하니까 지금 통합당에서는 반발하잖아요. 그러면은 통합당이 가져가려면 그냥 의례적으로 법안을 심사하고 그냥 통과시키는 그러한 형식적인 법사위로 만들겠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는 민주당의 입장과 윤호중 사무총장의 입장은 무척 위선적이고 파렴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터 자신들이 국회는 다수결의 원리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 항상 여야 간의 협상과 조정과 타협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국회 운영입니다. 그런 것을 갖고 이제 와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우리가 모두 다 갖겠다라는 그런 욕심 자체가 옛날에 노영민 위원장이 얘기했죠. 양 99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 1마리까지 뺏어서 양 100마리 채우려고 그런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과거에 했었는데 내로남불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엔 총선 민심이 나타났잖아요. 예. 180석, 범여 190석. 그냥 상임위원장 다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 당신들이 의회 권력도 한번 제대로 당신들 책임에 맞게 운영을 해봐라. 그래서 결국에는 내년에 그리고 내후년에 책임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당신들이 져라라고 공격하는 게 낫지. 뭐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갖는다고 그래서 국회에서 무슨 견제가 되겠습니까? 예. 지금 180석 넘기 때문에 모든 법안을 다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견제라는 것을 갖고 법사위와 예결위원장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너무 곤혹스러운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국회에서의 다수결 의결 이게 어느 정도 좀 부작용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5분의 3 이거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5분의 3도 지금 의회 권력 내에서는 5분의 3도 무기력해지고 이제 국회 일하는 국회법인가요? 거기에선 이 국회 선진화법도 좀 선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 선보겠다는 거죠. 어차피 국회 선진화법 통해서 패스트트랙 지정해도 예. 330일 걸리니 아싸리 이번 기회에 패스트트랙 법안 같은 경우에는 60일 정도로 줄이자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 입장인데 너무 의회 권력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헤비급하고 플라이급이라서 뭘 예. 어떻게 견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호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협상을 해도 김태년 원내대표의 배려만 바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1대 국회가 그러면 예정에 맞춰서 일정대로 개원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천영식 평론가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미 뭐 시간을 예정대로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이렇게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얼마나 이제 지연을 얼마나 단축시키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삽바싸움을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장 뭐 이번 주에 다 끝낸다 이런 거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가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만약에 이게 창의적으로 진짜 변화를 시켜서 새롭게 좀 뭘 모색해 보겠다 네. 하는 거라면 시간이 좀 더 걸리죠. 그리고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도 법사위원장을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뭐 다수당이 다 저는 위원장을 다 갖고 하는 게 책임 정치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정치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질 않았거든요. 야당한테 네. 그걸 배려해서 이제 협치하는 공간으로 국회를 그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관례대로 이제 이어가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뭐 다른 어떤 대안이 없다면 그게 맞고 만약에 네. 그 관행을 뒤바꾸겠다고 하면 다른 또 명분과 다른 논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가령 법사위 같은 경우에도 자구심사권을 없애자 이렇게만 주장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네. 상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많았거든요. 사실. 예. 그럼 상원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법사위가 한 건데 그러면 법사위에 있는 위원들을 뭐 3선 이상의 중진으로 예. 좀 구성을 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쪼잔한 정치를 쪼잔한 자구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상원의 역할을 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대안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낸다면 이게 좀 새로운 이제 21대 국회가 될 텐데 예. 현재까지 여야가 하는 거를 보면 그냥 상임위원장을 몇 개를 먹느냐 뭘 법사위원장을 먹느냐 이런 식의 삽바싸움으로 보여요. 지금까지는. 네. 그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새로운 국회의 모습하고는 좀 더 실망스럽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코로나19로 우리 전 세계적인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의 시대, 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데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진보 정당이 180석에 가까운 다수 정당이 되면서 뉴 노멀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분석도 많은데 새로운 21대 국회가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 한번 관심을 갖고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이겁니다.